전국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라이브 HS K-트렌 정시사중 국어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증거학원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시험이 벌써 끝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내년에 계속 1월 달에 이어서 6급을 공부하실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잘 정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12월에 있었던 시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수업을 저기 지방에 계신 분들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정말 서울에 있지만 내가 듣고 싶지만 그 시간대에 다른 일이 있거나 해서 못 듣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라이브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에 동시에 송출을 해서 같이 들으실 수 있는 수업인데요. 보통 이제 많은 학원들이 요즘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제일 많이 보이는 형식이 뭐냐면 주로 화면에 PPT가 뜨고요. 선생님이 이제 필기하는 줄을 친다거나 요런 것들이 보이고 선생님은 아주 조그만 화면에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목소리만 좀 들린다거나 요런 형태가 되게 많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좀 전통적인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PPT 수업을 안 해본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딱 띄워놓고 다 적힌 상태에서 줄을 치고 이거는 학생들의 그 소화율이라고 할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캐파가 굉장히 줄어드는 걸 제가 느꼈어요. 효율이 별로 높지 않다는 걸. 그래서 다시 컴백을 해서 우리 수능 선생님들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저는 필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적으면서 이제 워낙 저는 거기에 익숙하니까요.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어요. 펜을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필기 시간을 따로 줄 때 자기가 여기서 여기까지나 외워서 적어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암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니까 훨씬 학생들이 많이 기억하고 또 이해율이 높아지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딱 수능 수업처럼 그렇게 아직도 칠판 수업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수업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라이브 수업이다, 온라인 수업이다라고 해서 뭔가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제가 그냥 한 부분을 캡처했는데 정말 내가 이게 좀 집중만 하시면 교실에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같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 쌤 온라인이 좀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온라인을 대상으로 찍은 그런 강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오프라인 강의를 같이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시간대를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 좀 바뀔 건데 앞으로 오전 11시에 매일반을 해요. 본인은 매일반을 빨리빨리 해서 빠른 시간에 좋은 성적을 취득하고 싶은데 그 시간대에 하필이면 내가 다른 일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인이라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퇴근을 하고 혹은 내가 편안한 시간대에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요거를 일주일 동안 볼 수 있게 시간을 충분히 드리기 때문에 가능하시고요. 또 당연히 원하시는 장소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들으셔도 되고 부산에서 들으셔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거 사실 이게 이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긴 한데 제가 방금 일주일 동안 시간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내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반복해서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강점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이 멀고 그래서 수업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로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가 보통 지금까지 한번 봤는데 독해 일부분을 빼먹은 적은 강의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1월에서 11월까지 올해 제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 문제풀이 특강을 찍은 저에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보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아프거나 아니면 무슨 또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해서 시험을 못 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정말 딱 12번 다 채웠더라고요. 지난달에 제가 감기가 되게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막 숨 넘어가면서 찍고 뭐 이러면서 찍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썩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12번을 찍었는데 그 앞에 11번에서 저는 너무나 충분히 여러분한테 독해 일부분, 그러니까 틀린 문장 찾기에 나오는 모든 문형을 설명해 드렸고 이번 시험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독해 일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일부분 쌤 저 하고 싶어요.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찾아서 보세요. 바로
지난달 거, 지지난달 거 이렇게 보시면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오늘은 일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4부분부터 들어가는데요. 4부분에서 유난히 이번 시험에서 속독이 잘 됐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글이 이렇게 짧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제가 답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이제 기억을 해서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별로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진짜 일부만 보고 풀면 되는 거지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거꾸로 좀 이용을 하자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듣기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독해도 마찬가지인데, 독해 4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공부하지 마세요. 듣기를 예로 들자면 한국어로 해석 다 해요. 거기 있는 단어 다 배워요.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요.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들리겠죠. 그쵸?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HSK 범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 온갖 전문 용어들을 다 한번 봐야 되고, 그쵸?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어로 이미 내용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들리겠죠. 아니, 안 들려도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내가 좀 못 듣는 듣기도 어떤 식으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처가 그 훈련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효율적이죠. 그걸 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확실히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독해 4부분도 마찬가지고 듣기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 알아듣고 푸는 날 이걸 다 알아볼 수 있는 날은 최소 20, 30년에 오지 않고 20, 30년이 지나도 뭐 예를 들어 지지난달이었나요?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나오면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필요한 것만 딱 듣고 듣기를 푸는 거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속독이라고 정해야 하는데요. 속독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오해하셔서 다 읽기는 읽는데 되게 빨리 읽으라는 얘기구나. 물론 그런 것도 우리 한국어 개념에서 속독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를 빠르게 찾아서 관련 부분만 딱 읽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속도감 있게 빠르게 답을 찾는다고 해서 속독.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훈련 기간이 좀 필요해요. 쌤하고 하면 굉장히 잘 되는데 왜 저 혼자 하면 잘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힌트를 잘못 잡거나 속독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훈련을 조금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자, 우리 이번 시험에서 9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이 중국地质博物馆, 이 박물관에 관해 下列哪项正确? 옳은 것은? 자, 제가 이번 해에 찍은 것들 중에 독해 3부분, 요거 바로 11월 달에 찍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독해 3부분하고 독해 4부분은 대처 방법이 거꾸로예요. 독해 3부분은 A, B, C, D, E를 전혀 먼저 읽어서는 안 되는 파트예요. 이유가 궁금하시면 11월 문제 특강을 꼭 보세요. 독해 4부분은 A, B, C, D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A, B, C, D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장, 관장이 著名教育家, 유명한 교육가다. B, 차용, 식, 전람.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러이러한 전람을 사용했다. 전람 형식을 사용했다. 是亚洲同类博物馆中最大的 라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같은 종류의 박물관 중에서는 가장 크다. D, 科技水平领先이라고 했죠. 과학기술의 수준이 领先이란 말을 잘 모르시면 일단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이거 우리 사실 6급 단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두에 있다. 선두를 리드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힌트는 당연히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말인데 사실 이 단어는 또 크게 힌트가 되지도 않기도 해요. 왜일까요? 이 글 전체가 중국地质博物馆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한 곳에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아이를 힌트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어디 나오나 하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글 앞에 이렇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中国地质博物馆是中国早期建立的博物馆之一. 그런 말 없었어요. 也是亚洲同 아까 아시아란 말 있었는데 그게 떠오르면 다시 내려가서 확인해라고 봅니다. 아시아 같은 종류 중에 가장 컸어. 오케이. 亚洲同类最大的 답은 C. 되셨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문제. 最可能出现在博物馆3楼的展品是. 그래서 이 박물관의 3층에 나타날 것 같은
전시품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뭘 찾아야 될까요? 3층 찾으면 되겠죠. 네, ABCD 봐둘게요. 선생님 저는 이 한자를 몰라요. 괜찮아요. 눈으로 봐두세요. 이런 돌, 생물, 화석 이건 아시겠죠? 광물, 어쨌든 돌, 암석 우리 6급 단어긴 했는데 D,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땅지자가 들어가고 이런 운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림. 좋습니다. 그리고 3층을 찾아서 갈 거예요. 쭉 훑어봤더니 2번 단락에는 언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3번 단락에서 1층은 2층은 하고 3층은 史前生物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물이 들어가는 것이 답이 되겠죠. 정답은 B.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번째 단락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딱히 정확한 힌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그냥 단락만 가르쳐 줬어요. A, B, C, D 한번 볼게요. 国内稀缺的矿产种类. 국내에서 희귀하고 좀 부족한 광산물의 종류. B, 展品的收集过程, 전시품의 수집 과정. C, 文物修复流程. 좀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뭔가 문물을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 네, 좋아요. D, 展品设计领域라고 했죠. 그래서 전시품이 언급되는 영역 아니면 영역이라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네 번째 단락을 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단락을 보러 갑니다. 상당히 길이가 제 기억에 한 4줄 아니면 5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요거는 5급 시험 치신 적 있으면 5급 독해 이 부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단락, 한 요 정도 되는 글을 읽고 따로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A, B, C, D에서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찾는 문제인데요. 그거 할 때 제가 혹시 주제성을 찾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침표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라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 마침표가 2군데밖에 없더라고요. 4번 단락이. 네, 하나는 되게 짧고 하나는 엄청 길었어요. 요게 3줄 아니면 4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아무튼 되게 길었어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짧은 문장이 이 단락의 주제고 그 뒤에 긴 것은 그것을 보충 설명하는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는 짧은 문장을 읽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답으로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표본은 한 얼마 정도 되고, 요건 개수. 근데 우리가 개수가 언급된 건 없었어요. 그쵸? 하나 더. 한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地学领域, 各个领域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뺄게요. 이 학문의 각 영역을 까이 하면 우리가 뒤덮는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영역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B, C, D 중에서 영역이 언급되는 건 뭐밖에 없다? D. 그래서 정답은 D.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침표를 표시해서 길이감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문을 찾아내는 방법, 생각보다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고 지금처럼 단락의 주제를 찾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듣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매번 시험을 치고 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 단톡이 있어요. 지금 학생 말고도 예전 학생들도 다 있고 거기에 총평을 쫙 올립니다. 오늘 시험은 어떠했고 그때도 얘기하고 평상시 수업 때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듣기를 사실 되게 못 알아들 때가 많잖아요. 나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특히 일부분 듣기 짧은 거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단어가 이 지문 전체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데 못 알아들었지만 그 단어가 들어있는 보기가 한 군데밖에 없더라. 그러면 그게 정답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D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은 어느 잡지에서 나타낸 글일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제를 물어보는 거죠. 이 전체 글에 대한 주제. A는 体育生活. 우리가 상식적으로 앞에 세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체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신문, 신문. 네. C는 创意大商业. 지취보호관. 여러분 당연히 이건 누구나 바로 찾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각 단락의 첫 부분을 제가 한번 볼게요. 中国地质博物馆, 中国的地质博物馆, 现在的中国地质博物馆.
중국디지보관. 당연히 박물관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박물관이 언급되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근데 실제 지문은 어땠냐?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푸시는데 속독이 안 되는 문제는 여러분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속독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속독의 개념은, 제가 말하는 속독의 개념은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여기부터 읽으면 되겠다. 그 대신 지금처럼 여기부터 읽었는데 바로바로 답이 나오면 너무 감사한데 꽤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도 우리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치만 다 읽는 것보단 낫잖아요. 다 읽는 건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하고 시간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독해 모르는 단어를 다 찾아요. 뭐 허리케인도 찾아요. 아까 우리 앞에 보면 요런 게 단어가 뜻이 뭐냐면 운석이에요. 뭐 운석도 찾아, 이것도 찾아, 저것도 찾아. 다 찾으면 하루 종일 그거 한 편만 해석해도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텐데. 그래서 공부는 효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앉아 있어서 공부를 잘한다. 이건 굉장히 옛날식 사고 방식이고요. 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오래 앉아 있는데 공부를 그닥 잘하지 않은 학생도 있어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시간 투자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쓰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게 목 상태가 사람이 안 좋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말할 때 힘을 되게 주게 돼요. 힘을 주게 되면 이게 발음이 세고 이제 삑사리가 쉽게 말하면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공 이름을 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후지엔. 네, 그 다음에 오늘 이 단어 모르면 정말 난감했어요. 츠시오. 자수노타. 그 다음 총 7단락은 우리가 자 다시 1000자를 보고 400자를 줄이는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40%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보다 더 짧게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000자 글은요. 단락이 7단락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진짜 많을 때 제 기억에 제일 많았을 때 15개까지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400자 정도의 글은 이게 단락 개수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많이 쓰이는 단락 개수예요. 그래서 재분배 하실 거예요. 7개는 너무 400자에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단락을 그대로 쓰지 말고 이게 내용이 줄여질 거잖아요. 단락과 단락을 묶으면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4개 혹은 5개 정도로 맞춰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1번.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제가 사실 제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년에 12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저한테 이 얘기를 처음 들을 거니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자, 보세요. 단락에 번호를 붙이는 건 기본 상식이거든요.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무조건 각 단락을 40%씩 줄이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다음 쭉 연결하면 되겠지? 아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중요한 단락이 있고 그러니까 많이 치면 안 되는 단락. 한 80%는 써야 돼. 그리고 거의 쓸 필요가 없는 단락도 있고 이렇게 단락 개수가 막 12개 이렇게 많을 때는요. 그건 여러분이 정말 제 강의가 이게 무료 강의가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제가 아예 단락 하나를 뿅 뛰어넘는 거 올해에도 있었어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보시는 거지 절대 단락별로 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 뒤의 내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패스. 그렇죠. 우리가 40%는 생각보다 굉장히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쓰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나중에 글자 수는 400이 넘어갔는데 아직 안 쓴 게 한참 남았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좀 더 상세한 설명이나 문학적인 표현도 패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주의. 오늘 좀 한 번 정도 나올 건데요. 특히 요거는 이제 직접합법. 직접합법은 우리가 큰 따옴표를 눈에 보게 돼요. 큰 따옴표가 뜻하는 건 뭐예요? 직접 인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말해줄게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게 인물이 한 말이 되게 긴 경우 오늘 보게 될 거예요. 막 4줄, 5줄 막 이렇게 내려와요. 그걸 다 외운다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요걸 이제 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영어에서도 많이 말하는데 간접화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워가 타로 바뀐다든지 이런 인칭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거 조심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성의 문제예요. 요 단락에서 요 문장을 썼어요. 그리고 한참 안 쓰다가 그 다음 얘를 쓰면
이게 연결이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관련사라는 거는 적절한 부사나 접속사, 뭐 그래서 그러나 등등 또한 이런 것들을 써줘서 부드럽게 연결해주면 훨씬 좋은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요약 쓰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실은 10분 동안 내용을 파악하고 이 글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게 된 다음에 35분 동안 쓰는 건 사람이 어떻게든 써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든 제가 이게 시험을 치러 가면 그 타이핑 소리가 타타타타타타 이게 납니다. 자, 이제부터 씁니다 하면 타타타타타타 이게 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잊어버릴까봐 그냥 아주 그냥 속도를 막 내서. 그래서 보통 35분이 부족한 경우는 없어요. 문제는 10분 동안 글을 파악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그래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고 가는데요. 10분 사용법이요. 기본 규칙은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데 이걸 하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앞에서부터 똑같이 암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 10분 동안 어떻게 천자를 외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 있어요. 네. 앞부분부터 먼저 읽어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는 목소리가 별로죠. 항상 앞부분에는 이 주인공에 대한 소개, 뭐 이름이라든지 이 사람의 대충 성장 배경을 좀 이렇고 대충 우리가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까지 읽어두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데서 좀 출생을 한 사람인데 끝에 이렇게 되었네? 그럼 중간 과정이 굉장히 이해가 되게 돼요. 읽는 과정에서. 나중에 내가 끝을 요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읽으면서 취사 선택이 가능해져요.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하겠다. 이거는 천혜자. 그러면 읽으면서도 머릿속에서 날려버리는 거. 그리고 요건 나중에 좀 쓰는 게 좋겠는데? 그러면 읽으면서도 좀 기억을 하게 되는. 미리 내용의 끝과 처음을 알고 들어가는 것과 처음부터 끝을 모르고 가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먼저 읽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에 쓸 표현을 전략적으로 왜 암기하라고 하냐면 시작은 누구나 잘해요. 어느 시에 어떤 예술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끝마무리가 되게 어색해요. 여러분의 글은. 제가 학생들 글을 오프라인에서 보잖아요. 뭔가 이게 아직 멀었는데 왜 갑자기 글이 끝나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그래서 끝을 맺는 건 항상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끝으로 맺어야겠다라고 결정했으면 그 문장은 조금 외워두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요. 물론 이때 읽을 때 아까 여기 내가 본 부분을 읽을 필요 없죠. 그냥 이제 알았어 하고 그 다음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필요 없는 부분, 반복되는 내용, 상세한 설명, 이야기 흐름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주변 인물에 대한 서술은 내가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하면서 머릿속에서 지우면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안 써. 내가 쓰고자 하는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면서 읽어 내려가야지 이거 천자 그냥 정말 순진하게 다 읽으면 승산이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3분, 좋게는 3분, 짧아도 2분을 남겨놓으시고 글을 안 보는 상태에서 이제 계획을 세우세요. 난 1번 단락, 아까 4개에서 5개라고 그랬죠. 1번 단락에 이런 내용을 적어야지. 2번 단락에는 이런 내용을 적어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 글이 내 앞에 있을 때 빨리 다시 암기. 네, 그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자, 이제 진짜 10분이 끝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한 30초 남았어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 1분이나 30초 동안 주인공 이름 내가 확실하게 기억했는지, 그 다음 아까 말했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쓸 문장 요거는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시고, 자, 이제 10분이 끝나면 IBT는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확 백지로 화면이 바뀌고 PPT는 감독관이 종이를 걷어갑니다. 그러면 IBT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사실 우리 IBT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쓰기 하나를 위해 듣기와 독기를 희생시키는 시험. 듣기와 독기는 훨씬 불리해요. 사실은 손을 못 대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독해 4분 부분 막 속독하잖아요. 그것도 PPT처럼 한눈에 들어오면 되게 풀기 쉬운데 이거는 스크롤로 문제를 봤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듣기 독해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근데 쓰기에서 내가 너무 한자를 모른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IBT 치시는 거잖아요. 쓰기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워놨던 거, 그런 것들은 일단 무조건 타이핑해요. IBT는 지우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백해가지고. PPT는 그 원고지 모양 있죠? 그거 벗어나서
가장자리는 괜찮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미리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아까 그 10분 과정을 거치는 걸 똑같이 해볼 건데 한국어로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뭐 다 할 수가 없어서 한국어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을 할 때 너무 어색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직역을 했다는 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의역해서 멋지게 해석을 해버리면 원래 중국어를 여러분이 전혀 유추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더라도 중국어를 그대로 좀 살리면서 해석을 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단락과 끝 단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근래 한복에 금속 광택이 있는 청동기 자수품이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자수래요.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무리 봐도 진짜 청동기 같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많은 네티즌들은 모두 자수품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입체감과 그러니까요. 생동감의 전율을 느꼈다. 더욱 모두를 경탄하게 한 것은 한 땀 한 땀 이 작품을 순화하며 만든 사람이 네, 숨이 차서 뜻밖에도 한 명의 젊은 남성 자수 계승자 요거를 시올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랑은 남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수를 놓는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름이 푸지엔이었고 지양수省양조시의 자수 명문가에서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자수를 놓는 집인 거예요.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인 수시우라고 하는 수조 그 소주의 자수의 대표적인 계승자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번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제는 자신이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수 문화를 개성하고 자수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이미 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 되었다. 후지엔이 말했다 해서 이제 끝까지 가거든요.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좋은 수공 기술은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이렇게 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전통 수공예의 계승자로서 자발적으로 시작을 파악하고 가능한 한 국경을 초월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자수는 저의 정신적 지주와 신앙입니다. 요거는 좀 부가 설명인데요. 우리가 요 쓰기 부분은 딱 두 편의 형태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건 확실해요. 이야기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고 이야기로 그냥 글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야기가 끝나고 주제성에 혹은 교훈을 주는 말이 따로 제시되거나 딱 요 두 가지예요. 요번 12월 시험은 그냥 요것만 있고 주제가 따로 없는 요런 글이었어요. 요게 끝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이야기하다가 툭 끊는 느낌이 들잖아요. 주제가 들어있으면 그 주제를 말하면 글이 참 예쁘게 끝나거든요. 네, 그런 점이 좀 있고 요게 제목을 만들 때도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그건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알 것 같아요. 아까 1번 단락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7번 단락도 똑같아요. 거의 1번 단락과 7번 단락이 어때요?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중간에 읽으면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쳐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단락은 후지에는 몇 년도에 출생했는데 비록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이미 업계에서 자 보세요. 네 가지의 많은 영예를 얻은 적이 있다. 이거 진짜 다 쓰실 건가요? 네, 이걸 저도 못 외워요, 여러분. 뭐 전국 어쩌고 저쩌고 그쵸? 지양수省그리고 그는 또한 이번엔 세계 무슨 대회 자수에서 1등을 한 적이 있고 유네스코 이것도 세계죠. 세계. 그래서 뛰어난 수공예품 휘장 인정을 3번 받았다. 여러분 이 단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지를 딱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국내와 또 국외에서 외국에서 많은 영예를 얻었구나 하면 되는 거지. 진짜 요령 없으신 분들은 이걸 외우고 있다.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3번 단락. 후제는 일을 기약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건 약간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기억력이 생길 때부터 자수 공방에서 왜냐면 집이 자수하는 집이니까 자수 공방에서 놀았는데 그 비단실들이 자수 놓는 여인들은 시올랑이라는데 어차피 이 말을 또 안 시운이양 죄송해요 이라고 하는데 이 말 안 쓸 거라서 제가 손에서 춤을 추고 이런 문학적인 표현 하지 말라고요. 한복이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또 말이 길어요. 그죠? 말의 핵심을 찾아봅시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결심했어요. 나는 후에 자수에 종사하고 또한 줄곧 이 목표를 향해 노력할 거라고. 저는 자신의 신념이 굳건하고 또한 행동에 있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점차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적으면 너무 좋겠지만 첫 번째 기억 못하고 두 번째 그래서도 안 돼요. 그쵸? 딱 보면 좀 중요한 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많이 봐서 일찍부터 자수에 종사하겠다고
결심했다. 중국어가 안 되시면 한국어로라도 기억하세요. 가장 메인 내용은 방금 저처럼. 네, 되셨죠? 4번 달라. 쫑슈. 쫑슈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로 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모두 얘기하는 거죠. 그는 자주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요. 장조, 수조에 가서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가 말했다. 또 말이 엄청 길어요. 이거 다 적을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그때는 지금과 같지 않았는데 모두들 무언가를 배우고 싶으면 인터넷상에서 강좌를 찾아서 요즘은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아마도 상상이 힘들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당신이 보고 배우게 하지 않았다. 그거 쉽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조 자수연구소 이런 거 안 해올 거예요. 어차피 어디 연구소의 대가급 선생님들이 제가 자수를 깊게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좀 줄여볼까요? 쫑슈의 시기에 그는 자주 요 지역에 가서 역시 요거는 좀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구했는데 그때는 뭘 배우고 싶어도 쉽게 보여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선생님들에게 매우 감사한다. 이렇게 한국어로 좀 줄여봤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5번 달라. 2006년 후지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 이름 외우지 맙시다. 대학에 합격했다. 그는 목표가 명확해서 선택한 이런 말은 진짜 필요 없는 말이죠. 앞에서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거 해야지 라고 결심한 사람인데 선택한 전공 방향이 바로 자수 영역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네, 그래서 대학 기간 그는 예술 디자인의 전문 지식을 자수 기능과 서로 융합했고 또한 창의적으로 자수 디자인에 응용했다. 영감이 생기면 그는 바로 기숙사에서 자수를 들고 실천에 옮겼다. 아직 5번 달러 안 끝났어요, 여러분. 길어가지고 잘랐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잘하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숙련되게 익혔기 때문에 후지에는 대학에서 자주 각종 사회 실습에 참가했는데 그는 또한 손님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자수를 디자인하고 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를 해서 많은 고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2010년 이 연도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힘들면 그냥 한 개 정도 이렇게 딱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06년에 대학 들어갔다면 이 정도만 적으면 보통 중국은 휴학이 거의 잘 안 되니까 4년 뒤에 졸업했겠죠. 이게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거든요. 대학 졸업 후 그는 수조로 와서 창업을 했고 팀을 이끌고 창의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수를 놓는 것을 시도했고 또한 청동기를 주제로 하는 작품, 아까 그 사진에서 봤던 거 그거를 어떻게 수놓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 5번 단락이 좀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후지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어떤 자수 영역의 전공이었다. 요게 첫 번째 여기 앞에 부분. 대학 기간 그는 예술 디자인의 전문 지식, 너무 길다. 예술 디자인을 자수 기능과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자수 디자인 속에 응용했다. 이건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요런 건 필요 없을 것 같고 넘어가서 자주 각종 사회 실습에 참가해서 그 다음 요 말이 너무 기니까 손님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이런 말 너무 어려워요. 자수를 디자인해서 전통을 뛰어넘어 요런 얘기 안 할게요. 많은 고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그리고 연도 얘기 안 해도 돼요. 졸업 후 창업을 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바로 갈게요. 왜냐면 창의적이다. 이건 계속 앞에서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던 거니까 청동기를 주제로 한 작품을 어떻게 수놓을까 연구하기 시작했다. 요런 흐름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6번 단락입니다. 이렇게 여러 해 후지엔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남자도 자수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제일 처음 그가 자수를 배우는 것을 반대한 것은 바로 그를 눈뜨게 한 부모님이었어요. 그는 심지어 누군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자가 이것을 하더니 분명 장래성이 없을 거야 라고 수근거리는 것을 듣게 되었다. 후지에는 솔직하게 말했다. 또 말해요. 부모님이 제가 술을 놓는 것을 반대한 것은 사실 저를 매우 사랑해서 제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업을 찾기 희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속마음도 강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자신이 하려던 것을 꾸준히 하면 되는 거죠. 줄이면 후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걸 듣고 심지어 부모님의 반대도 받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강하게 변했다. 됐죠? 네, 요 정도. 마지막 단락은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핵심을 뽑아내고 어떻게 끝낼지 이제 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지에는 자신이 그러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 자수문화를 계승하고 자수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 되었다. 요거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말 속에서 중요한 거요. 좋은 수공 기술은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더 잘
발전할 수 있다. 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뒤에 또 보면 계승자로서 자발적으로 시장을 파악하고 아까 말했어요. 시장을 개척한다. 결국 겹치는 말이죠. 그리고 뭐 국경을 초월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더라고요. 자수는 저의 정신적 지수.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저는 요 말로 끝나고 싶어요. 저는. 자, 그래서 요거를 저 같으면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했을 것 같고 바로 요거를 못 보게 됐을 때 요 말부터 적고 후젠 이름 네 적고 요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줄였는지 한번 보실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서 400자에 딱 맞췄어요. 400 한 글자. 네,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볼게요. 근래 한 폭에 자 제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쳐낼 수 있는 건 수식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냥 이거 꾸미는 말 빼고 청동기 자수품이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요거의 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줄였을 때 한 문장. 이 작품을 수놓아 만든 사람이 한 명의 젊은 남성 자수 개성자. 그래서 요 말 쓸 거예요. 이었는데 우리는 심표 찍고 그는 이름이 후지엔이고 자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로 近日一幅青铜器绣品在网上爆火.爆火는 여러분 듣기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되게 이슈가 되고 예, 원래 뜻은 폭발하다지만 되게 사람들한테 핫 이슈가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绣制这幅作品的人是一位年轻的绣郎，他叫傅健，出生于刺绣世家라고 있습니다.世家가 명문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면 1번 단락으로 계속 이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소개거든요. 계속 해보시면 몇 년도에 출생했다는 저는 굳이 안 쓰고 싶었어요. 비록 그는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그 다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걸 전부 다 제가 가로한 거 있죠. 이건 새로 만든 말. 아예 원래 여기 없던 거. 이미 국내외에서 아까 보면 지앙수성 전국 요건 국내 유네스코나 세계 요거는 국외. 그래서 국내외에서 요 말을 썼어요. 많은 영예를 얻었다. 이렇게 새로 그냥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앞에부터 다시 연결. 그래서 그는 이름이 후젠이었고 자수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진관 비록他年纪不大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在国内外 국내외에서 获得了诸多荣誉 诸多는 추상적인 목적, 추상적인 명사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이란 뜻인데 모르시면 그냥 헌또라고 하시면 돼요. 많은 영예를 얻었다. 이게 1번 단락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소개하는 단락으로 저는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겁니다. 시간대별로. 그리고 대학까지 가면 되는 거죠. 2번 단락이에요. 후지는 일을 기억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 말 좀 너무 별로여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로 바꿀게요. 어렸을 때부터 자수 공방에서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보는 거죠. 뭐를? 그 비단 실들이 자 이거 정말 필요 없는 말이고 한 폭의 정교하고 아름다운 도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있었고 요거 제가 연결 좀 넣었어요. 관련사. 또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후에 자수에 종사하겠다고 결심했다. 요걸로 끝. 네, 한번 해볼까요? 후진 종샤오지우자이 시오펑. 예, 요게 이제 자수하는 그런 공예 하는 곳이죠. 看着那些丝线 그 실들이 变成一幅精美的图案 하는 것을 보고 있었고 이런 거 연결 넣어줬어요. 而且上高中前就想好了 생각을 이미 정리했고 결심했다. 뭐라고? 以后就从事刺绣 하겠다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래서 中学时期요건 쓸 거예요. 그는 자주 자 이거 방학 이용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요 곳에 갔고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에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 사람이 한 말 중에서 요즘은 어떤데 라는 말은 굳이 필요 없죠. 예전에는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쉽게 요게 원래 당신이 보고 자 아까 인칭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랑니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원래 지문은 랑니 칸 예, 랑니 쉐라고 나왔는데 그게 좀 이상해서 아예 말을 조금 바꿨거든요. 당신이 보고 배우게 허락하지 없는 표현이에요. 원래 허락하지 않았다. 예, 끊고 그래서 저는 아니요. 저는 아니죠. 이건 직접 화법이 아니니까 그는 그때 아니고 저는 그때의 누구를 바로 꾸며요? 대가들이 선생님들이 그가
제가 아니고 그가 자수를 깊게 하나만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 이렇게 서술로 바꿔봤어요. 한번 보실까요? 中学时期他经常去常州苏州向 누구에게요? 前辈 선배들이에요. 윗사람들. 이些资深 6급 단어로 굉장히 베테랑의 경력이 풍부한 이런 뜻입니다. 求教 라고 하면 求教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以前想学东西别人是不会轻易允许 이 말을 새로 넣었어요. 허락하지 않았다.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允许看允许学的所以 그래서 他很感谢那时的大师们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준 거? 让他有机会去深入学习刺绣 할 기회를 갖게 해준 것에 매우 감사한다. 자, 그 다음 5번 달라. 2006년 하나 정도는 그냥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2006년 후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고, 그 다음에 이거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게 선택한 전공 방향이 바로 이러면 되게 말이 좀 원래 루어소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주어로 계속 이 사람은 자수 영역의 전공을 선택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 하고요. 대학 기간 그는 예술 디자인을 자수 기능과 서로 융합했고 또한 창의적으로 자수 디자인 속에 응용했다. 여기서 창의적이란 말을 써주면 뒤에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 창의적이었고 새로운 걸 도전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싹 다 이렇게 좀 생략할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2006년 후제 2 우리 무슨 성적으로 라고 할 때 이什么什么 成就 여러분이 쉬운 말은 优秀的成就 요이는 그거보다 조금 강도가 세요. 요이成绩考上大学选择了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선택했다. 刺绣领域的专业 전공을 선택했다. 大学期间他将把艺术设计를 뭐와 与刺绣技能과相融合해서 并 또한 创新性的 아주 창의력 있게应用于 어디에 응용했다? 刺绣设计中 이렇게요. 자, 계속 5번 달라. 그는 또한 요거 위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주 각종 사회 실습에 참가했고 손님의 요구에 따라 그는 또한을 저는 앞쪽에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줄이다 보면 보세요. 응용했고 그 다음 약간 다른 얘기를 추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앞쪽에 그래서 없던 하이를 이쪽에다가 제가 넣었어요. 그리고 타도 없었던 타를 여기다가 넣었고요. 후지엔을 또 쓰기 싫어서 우리는 어차피 굉장히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후지엔을 계속 쓰면 후지엔이 너무 자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그냥 타라고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후지엔이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그는 또한 각종 사회 실습에 참가해서 손님의 요구에 따라 자수를 이런 거 너무 어렵거든요. 단어가 디자인하고 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창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고객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한 문장.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아까 말했죠. 대학 졸업 후 그는 수조로 와서 창업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또 새로운 거를 시도했다. 이런 거는 계속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니까 또한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연결할 거야. 청동기를 주제로 하는 작품을 수놓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네, 한번 해볼까요? 他已经常参与各种社会实践根据客人的要求 요구에 따라 设计刺绣 突破传统 요거 6급 동사로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죠. 受到很多顾客的欢迎 한 문장 大学毕业后他来到苏州创业并또한开始研究刺绣 자수하는 것을 뭐를? 이 A为 B A를 비로 삼는 청동기를 주제로 삼는 이青铜器为主题的作品 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달라. 아니요, 한 달락 더 있어요. 죄송해요. 자, 이렇게 여러의 후지에는 자, 요거는 좀 많이 바꿨거든요, 제가. 원래 얘기를 보시면 후지엔이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은 바로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심지어 어디 갔어? 멀리. 그는 심지어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 있길래 그냥 2번에 듣게 되었다를 썼어요. 그는 이런 말을 들었고 심지어는 이런 말도 들었다. 이렇게 그냥 구문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번. 그래서 후제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도 자주 노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되었고 심지어는 누군가가 이런 거 다 빼고 분명 걔 장래성 없을 거야 라고 수군거리는 것도 듣게 되었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서만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후제 말이 되게 길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6번 단락하고 7번 단락을 연결을 할 건데 6번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도 반대를 했지만
자기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만 표현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고 리엔떠우를 써서 강조구문을 만들 거예요. 부모님조차 반대했지만, 이건 새로운 흐름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그의 넣었어요. 안 넣으니까 조금 연결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속마음도 강하게 변했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되는 걸 보라고요. 这么多年来附近听到 뭐를 들었다? 很多人问男人也可以做秀郎吗? 甚至听到 또 뭐도 듣게 되었다? 有人议论 수근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他肯定没出息. 우리 제가 오늘인가 보다. 오늘 아침반, 오전반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에요. 막 강의하고 왔는데 6급에서 요出息 没出息 이거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뭔가 장래성이 있고 없고 요出息 没出息. 리엔 요거를 새로 좀 썼어요. 부모님조차도 반대했다. 리엔 부모 또 반대. 단 그러나 随着年龄的增加他的内心 그냥 내신 하면 누군지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他的内心也变得强大 해서 7번 달라. 지금 요 말도 제가 새로 넣었어요. 그래야 뭔가 시점이 좀 이게 연결이 문제거든요. 지금 요게 주어요. 자수문화를 계승하고 자수시간을 계승하는 것은 주어. 이미 그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되는 일부분이 되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반대했지만 마음이 더 커져서 지금은 이 정도까지 되었다. 그래서 지금이 있어야 뭔가 좋은 연결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아까 제가 골랐던 거. 그는 말했다. 이거는 좀 지저분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좋은 수공 기술은 뭐 이런 건 빼도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더 발전할 수 있다고 runway를 써서 이거 없던 말이죠. 생각한다. 이러면 좀 끝나는 느낌이 들죠. 다 runway. 저는 이 글의 끝이 조금 더 이상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 现在传承 계승하다는 얘기예요. 次系文化开拓次修市场 요게 전부 주어예요. 이것이 已经成为 이미 뭐가 되었다? 他生活中 그의 생활에서 不可或缺的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 목적어 되었다. 他认为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好的手艺需要更多的人关注和喜爱. 这样 이렇게 해야만 才能更好的发展. 글자 수 너무 좋죠. 뿌듯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단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번, 2번 단락은 소개예요.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출생했고 뭐 저저저. 아기 때부터 가요. 그리고 중学까지 가요. 5번 단락은 되게 단락이 길어서 따로 빼면서 대학 시기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창업하는 것까지. 그리고 6, 7은 자수에 대한 애정과 굳은 의지. 그래서 지금 이미 자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자, 그다음 제목 얘기를 잠깐 할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뒤에 교훈이 있는 경우, 주제가 있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주제가 있으면 제목이 두 가지 형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을 주제로 하는, 제목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만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약간 꾸미는 말, 어떠한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제에서 뭐 어떤 뭐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자신감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제목으로 하는 두 가지 제목을 붙이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처럼 주제가 없고 이야기가 있으면 사실상 이건 제목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당연히 푸지엔인데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자수를 놓는 남자 푸지엔. 그래서 시울랑 푸지엔. 몰라요. 제가 보통 제목을 한 두세 개 이렇게 보통 나열해 드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2월 시험까지 한번 맞춰봤습니다. 뭔가 끝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매달 커리큘럼이 계속 돌고 이런 이제 강사잖아요. 이게 12월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느낌이 솔직히 없어요. 어차피 또 다음 달 되면 또 이게 돌아야 되고 계속 그냥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이 되면 우리 이 학원계에서는 가장 비수기예요. 그래서 쉬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사실 나 이번 달에 좀 쉬나? 약간 기대를 했는데 어머 학생들이 꽤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들도 12월에 좀 공부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연말이고 모임도 많고 크리스마스 나는 절에 다니지만 크리스마스 그리고 1월부터 시작할 거야. 나 항상 담배도 내일부터 끊을 거야. 다음 달부터 끊을 거야. 이렇게 하시듯이.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의지를 갖고 지금 당장 나는 시작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풀 수업하고 있거든요. 지금 12월에. 그러니까 목이 이제 더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새해 다짐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부터 다짐을 하면 올해 제가 제일 잘한 거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 보통 한 번 정도는 어떻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2번 찍느라고 고생했으니 내년도 안 빠지고 예, 열심히 찍는 걸 목표로 해서 예, 여러분하고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하나 있죠. 난 정말 중국 마음에 안 들어. 저기 중국 쪽에서 한 2년 전에 우리 HSK 버전 3 바뀐다 이러면서 그 뭐지? 어휘를 1급은 이걸 하고 2급을 하고 다 발표했잖아요. 근데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 또 딴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1월 31일이었나요? 그거 달려가 보세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어쨌든 그날 시범 시험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그 정해진 우리가 지금 기존에 치고 있는 시험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고 추가 시험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쪽도. 예, 그래서 그 시험은 보통 학생들은 응시를 거의 안 할 거고 이제 저는 당연히 응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1월 31일에 시험 끝나고 이 문제풀이 특강은 당연히 올라오고 그거는 1월 며칠이죠? 우리 1월 15일이 시험이었나요? 예, 그거하고 별도로 새로 바뀔 버전 3에 대해서 들어온 정보들 그 다음에 시험을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거 유형 분석 이런 거 해주는 동영상을 예, 최대한 빨리 찍어서 아마 2월 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그 바뀌는 HSK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빨리 적응하고 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혼란스러워요? 제가 혼란스럽지? 그래서 그 준비하고 막 그 다 하는 건 제가 할 몫이잖아요. 그냥 저희들한테 맡겨놓으시고 여러분은 그냥 지금 하는 거를 꾸준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더 건강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